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옛 속담에 군자 표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평소에는 온화하고 여유로운 자태를 유지하다가도 갑장의 상황이 돌변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식에서도 시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생각과 전략을 180도 바꿔야 하죠. 그리고 과거의 시세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희 대박스쿨에서는 이미 급등한 종목들과 급락한 종목들 발빠르게 대처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들 발빠르게 대처하는 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로 필요한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이고 문자는 1899-0294번, 1899-0294번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적풍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든든한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장 어제 미국장에 비하면 굉장히 잘 끝났어요. 그렇죠? 어제 미국장이 뭐 2%까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살아있음을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 원동력에는 또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또 좋은 테마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공략을 잘하신 분들이나 그 전에 재방송을 들으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도 많은 수익을 챙겨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이슈들을 분석을 좀 해보고요.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내용들을 우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당장 이슈가 된다거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방송 제가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수소차.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2주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소차 얘기가 나오고 나서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주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수소차 적풍에 의했을 때가 진짜 바닥에서 얘기했던 거구나. 그때 편입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났겠구나라고 지금 무릎을 치고서 후회의 반 그리고 놀라운 반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적풍이 어떻게 이 수소차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지 요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수소차 열풍. 과연 여기 수소차 열풍이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소차 관련주처럼 이렇게 매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종목을 들여도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죠? 그분들은 지금부터 이 방송을 집중해 주시면은 다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차는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재방송을 듣고 수소차 종목을 사셨다고 하면은 이미 못해도 10%, 많게는 50% 이런 수익들이 발생을 이미 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산다는 거는 거의 뭐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증시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비싼 가격에 한번 사주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고 다음에 있을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준비된 내용부터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동일한 테마나 이슈를 바라볼 때 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오늘 보면 어때요? 지난주에 적풍의 종목 잡초 뽑자 그랬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꽃밭이니까 여기서 이쁜 꽃들만 키우고
잡초 같은 것은 다 갖다 뽑아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안 뽑고 버티신 분들은 어때요? 아, 그냥 적풍이 얘기한 걸로 갈아탈 걸. 이제 좀 후회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강의를 짧게 진행을 할 텐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종목 진단 필요하신 것들 있으면은 궁금한 거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혼을 내기랍니까? 뭘 합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 방송 1시간 동안에 꼭 풀고 가시라고 제가 종목 진단 시간을 바로 가질 거예요. 하단에 나오는 전화번호 있죠? 여기 3772-0269 전화번호 이쪽을 통해서 전화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로도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내일 이 종목 가져가야 하는지 팔아야 되는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는 내용들 수소차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차가 왜 급등했을까? 이 이면에는 분명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바로 화면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년 정부의 예산안에서 수소차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그 정부의 한 해 동안의 그 살림살이를 우리가 이제 연말이니까 분석을 해보면은 저 한 가지 확실히 알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부는 어느 한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총력을 쏟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성과를 낸다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대북 사업이었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경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북방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전략들이 올해 많이 공개가 되었고요. 실제 그 결과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가 진행이 됐고요. 거기다가 올해 철도 착공식이 곧 예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주변 상황이 어렵고 뭐 유엔 대북 제재가 있고 그래도 정부가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돈 벌려면 일단 거기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 몇 달 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정부가 하는 방향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 등을 지고 투자하면 망한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수소차가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쪽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그 예산이 늘어난 이 테마가 수소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업종들은 정부가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업종의 종목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수소차가 올라간 이유는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만 매매하고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이 끝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니 내년에 조정 한번 받고 나서 2차 공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었고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수소차를 뭐 생산해가지고 뭐 많이 팔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소 경제라고 하는 어떤 친환경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정책 이쪽으로 편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수소 경제하면은 수소차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자동차까지 만들고 그죠? 그런 것들 아우르는 그 시스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뭐 미세먼지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작년만 해도 우리 어땠어요? 미세먼지가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막 제가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닌 거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올해는 다행이지만 또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중국에서 막 넘어와가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도 여기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라는 부분으로 수소차에서 수소 경제로 테마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더 상위 개념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소차 열풍의 배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 수소차 열풍의 뒤에는 정부가 있었다는 거, 정부의 발언이 있었다는 거를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뭐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가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죠. 관련된 주식의 주가를 보니까 대부분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대부분 저점에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갔었던 게 원래 상반기에 저기 현대차에서 수소차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거의 망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당시 수소차 매매하셨던 분들은 뭐 잠깐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물리신 분들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연말 되고 나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이슈들은 누가 나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부가 그걸 해준 거예요. 누가 그 종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그냥 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됐다는 거죠. 서로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가도 저점에 있고 정책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이제 주가 저점에 있었다는 부분들이 되겠고, 요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신차가 나와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현대기아차가 장사가 잘 되고 이 정도였지만은 정부에서 민진하고 하는 거 정책주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거기다가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일정주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부가 수소차 투자 언제 한다 그랬어요? 내년에 한다 그랬어요. 그럼 D-Day가 언제 있는 거죠? 바로 내년에 있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투자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 2주만 지나가면 벌써 이제 2019년도 1월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정주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일정이 얼마 안 남은, 그죠?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제가 왜 2주 전에 이 이야기를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일정주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이슈들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 반드시 다가올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편입을 해놓으시면은 좋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거를 공개 방송에서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그 다음 수소차 다음 이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테마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데 이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궁금하죠. 막 매일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사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저기 수소차 관련주를 보면은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한 종목들이 있고요. 뒤늦게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이슈나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한 종목 매매하시면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패턴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뒷공문이 따라가가지고 앞서가는 종목이 20, 30%가 올라가는데 뒷공문이 따라가서 2, 3% 올라가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우량주 매매하시는 게 나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강한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수소차 하면은 일단 두 가지 종목이 좀 센 모습을 보였어요. 첫 번째는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비교적 좀 빨리 출발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 중에 있었던 SPOR셀이라는 종목인데 하나씩 제가 차트를 보면서 구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그 내용들을 차트에 접목시켜 보면은 확 그냥 눈에 보이실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우리 풍국주정의 차트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예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오늘 15,000원대에서 드디어 20,000원대를 돌파를 해줬는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소개드렸을 때가 지난주였으니까 지난주 뭐 월요일 정도에서만 편에 들어갔었어도 그죠? 12,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되는 기적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불과 2주 만에 주가가 10,000원대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박이죠? 아마 이런 걸 노리시기 위해서 종목들을 매매하실 거예요. 근데 저런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바닥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강의는 드릴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어제 강의가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바로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이라는 패턴을 익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양봉, 음봉,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던 그 뭐 저기 80년대 그 해외 주식책 같은 거 번역해서 나오는 그런 수준의 그런 캔들 기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바닥에서 출발한 이후에 살 수 있었던 타이밍들을 제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12월 달 들어서 주가가 움직임이 없어요.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 들어가면은 고생하시는 거예요. 운 좋게 풍국주정은 급등이 나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거 사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내 계좌상태가 제자리에서 빠지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아깝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온 다음 종목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에요.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상한가에 잡아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시는 거는 말씀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을 내셨다면은 그분은 아마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거는 시장이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급등주를 사는데 수익이 났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뭐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두 번 수익을 냈다면 나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투자들은 이런 데 사면 수익을 내지 못해요. 저 자리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은 거래 실린 급등이 나왔으니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나올 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주가를 보니까 거래 실린 음봉이 나왔네. 그죠?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또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거래가 없는 음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 12월 13일 날에 거래가 없는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거래량이 이 전거래일 대비하면은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막 난리치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음봉 발생 시. 이 음봉에서는 많이 하락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은 많이 빠지지 않고 버텼죠. 그리고 다음 날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단기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가져간다고 했을 때 추가 구간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대만 잡아놓고 여기 깨지 않으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패턴이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급등 한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 SP월셀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패턴입니다. 결국에는. 자, 보시면은 다시 자, SP월셀. 오늘 이 종목도 상한가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상한가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 상한가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SP월셀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12월 10일 딱 보니까 제가 그 강의했을 때 그때부터 수소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신기하죠? 지금 보니까. 정부의 일정입니다. 이거는. 정책주 일정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SP월셀도 바닥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사실 올라가는 걸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첫날에 9%가 올라갔어요. 종가는 빠졌지만 다음 날에 5%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날에 또 한 16% 올라갔어요. 3일 동안 도합해서 한 20% 정도가 올라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살 때 그냥 들어가면 되나? 승률이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저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 자리를 만들고 나서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테마 이슈가 언제까지 가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이 테마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뭐 수소차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내년부터 투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투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100원도 안 들어갔어요.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 종목이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아마 그 당일날에는 아무도 이 종목을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어떤 새로운 테마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던가 적어 놓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 저장을 잘 하시던가 잘 적어 두시던가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 쉬었다 또 가거든요. 그럼 쉬는 날에는 보통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만. 그래서 다음 날에 거래엄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음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니까 이틀 동안 주가가 10%가 빠졌는데 거래량을 보니 예전에 만들었던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이 봉 크기 한번 보세요. 이만했던 봉이 이만해졌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들어온 사람 대비 나간 사람이 적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꽤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다음날 올라가면은 기분 좋게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보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팔아야죠. 그죠?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걸 보고서 놀라셨다면 정부의 일정들을 체크하시라는 지난 방송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았죠. 뭐 보혜양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양조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주봉 차트를 보시면 그런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닥에서 출발할 때 출발하죠. 중간에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주봉 차트를 보고 있지만 이거 올라갈 때 3주 동안 못 잡으셨어도 괜찮아요. 못 잡으셨어도 뭐 그 딱 보면은 바닥에서 거의 막 50% 올라갔는데 이거 못 사가지고 막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못 잡아도 돼요. 다음번 눌릴 때 들어가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샀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바로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사서 다음번에 빠지면은 아, 내가 물렸구나. 고점에서 물렸구나. 그죠? 주변에서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고점에서 물리셨습니다. 매도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올라가는 거를 기록을 해둡니다. 잘 기억을 해뒀다가 이 종목이 나중에 이렇게 거래 없는 조정이 발생했을 때 저는 들어가요. 어차피 이 재료 쉽게 끝날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수익을 냅니다. 그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10월달 말쯤에 한번 있었고요. 시간을 더 보니까 이때 11월 중순 정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이 타이밍에. 제가 그때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남선알미늄이나 뭐 그런 것들 요거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엄 조정이 나오니까 아 2주 동안이 움직임이 없었던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600, 1,700원짜리 종목이 3,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갔어요. 120%가 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 제일 좋은 자리에 드린 거 맞죠? 이게 바로 패턴입니다. 뭐 또 아난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난티 기억나시죠? 이것도 제가 이번 월초에 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아난티도 그때가 10,000원이었으니까 지금 24,000원이면은 거의 2배 하고도 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계산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건이라는 패턴을 봤을 때는 요쯤에서 한번 담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정리되시죠? 이슈가 있으면 눌림목에서 사라. 이슈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수소차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분 좋게 오늘 팔까 내일 팔까 이러고 있어요. 배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배가 아프시다면 다음번에 올 이슈를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잡아드릴 거고 제 리딩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제가 보고 있는 다음번에 올 만한 이슈들은 일단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권에 관련된 일정들이 연말 연초에 존재를 합니다. 각 정당마다 일정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바이오 제약 업종을 들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1월 초,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자, 수소차가 왜 올라갔죠? 재료가 있었는데 주가가 전부 다 바닥이었어요. 바이오 제약주 차트 지금 어떻죠? 전부 바닥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슈와 함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대형주들이 막 10%, 20%씩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그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CES,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죠. CES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CES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방송을 꼭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고 저는 벌써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팁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CES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께 CES 관련주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이 지금 12월 18일이에요. 그 CES가 언제 시작하냐면은 1월 8일입니다. 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지금 1, 2주 안에 매수해 놓으셔야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슈화가 될 때 그때 기분 좋게 매도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되셨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CES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 화면 한번 보시죠. 이번에 이제 2019년도 CES에서 주요 테마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테마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 제가 꼽아봤어요.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종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그 시간들을 제가 많이 줄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업종마다 탑픽 종목 하나, 업종마다 종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주말 사이에 정리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CES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포커스로 잡고 있는 5가지 테마와 거기에 해당되는 주요 탑픽 종목들, 이건 어디 중소형주가 아니라 우량주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편하게 연말에 이제 많이 바쁘시고 일정도 많이 시간이 없으시고 하시니까 딱 봐야 될 만한 것들만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잠시 후 진행되는 우리 야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올해 초 이 CES라는 이슈를 통해서 삼지전자가 120%가 급등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역시 한 달 만에 77%가 급등을 했어요. 올해도 노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시면은 한 달 동안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꼭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진단 하는 시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3가지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소차 관련주가 왜 오르는지 짚어주셨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이 증액될 예정이고 또 정부가 수소차를 경제적인 인프라로 개념을 확대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투자 심리도 살아났기 때문에 일정주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급등한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급등 후에 거래 없는 음봉이 나온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관심 가져보시라 하셨고요. 눌림목 공략이 가능했던 3가지 종목 매수점에서 공개하셨던 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매수 못하신 분들 다음에 올 이슈 알아봐야겠죠. 정치권 일정이 연말에서 연초 예정되어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7일 그리고 CES가 1월 8일부터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일정을 먼저 체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선추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공개하실까요? 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만한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뭐 오늘 제가 언급드린 거 말고도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작년 초의 흐름을 분석을 해보고 올해 초의 흐름을 분석해보니까 일단 CES라는 이슈가 정말 파괴력이 강하더라고요. 한 달 안에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발생을 했어요. 올해 그 이슈 동안에.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동일한 테마가 그 일정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정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봐서 공략을 해보는 게 투자자라면 당연한 마인드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슈마다 테마마다 종목을 좀 압축해서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여러분께 공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이슈 분석과 투자 유망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93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JW 신약 단가 8,700원 40%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종목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전문가님. 언제쯤 좀 네네.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요즘에 이제 제약주나 바이오 보유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 혹은 뭐 하반기 들어서 하반기는 사실 뭐 좋은 테마가 많았지만 상반기에 특히 바이오나 제약 업종에다가 정말 많은 비중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올해 상반기에는 바이오주를 투자를 많이 했지만 상반기 한 2, 3월 달 지나가면서 물량을 많이 줄였어요, 저도. 더 좋은 업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종목 교체를 했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지 않고 혹은 일부는 수익을 보면서 다른 업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손실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아, 내가 손실을 봤구나. 그러면은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남은 자금이라도 회수해서 다음 종목을 공략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팔면은 손실이 너무 큰데 아, 모르겠다. 여기서 손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큰 손들이나 영리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제약 업종은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죠. 수소차도 올라가고 남북경협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5G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얘만 못 가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다시 올라갈 때가 되긴 했습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으시려면은 적절한 시점에서 포트 교체 그리고 정부의 일정 같은 확실하게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일부 물량을 이동하셔서 매매하신 다음에 나중에 복수하러 가도 되는 거니까. 당장 눈앞에 돈이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시고 난 내 걸로 수익 낼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교체에 대한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JW 신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버튼을 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JW 신약입니다. 주가가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만 있어요. 주봉 차트를 보니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1일 날에 장대 음봉이 한번 발생한 다음부터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현재 분석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은 요 자리를 좀 보고 있어요. 4월 달. 4월 달에 이 회사의 주가가 13,000원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이랑 이때 가격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4월 달 한 달에 40%가 올라갔을 때 이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도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왔다면 손익률이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 반토막이죠? 그죠? 저 고점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버티기가 되게 힘든 구간이라는 거예요. 되게 마음 아픈 스토리긴 하지만은 고점에서 잘못 산 사람들이 버티다가 계좌가 절반이 됐어요. 1억 원을 넣었는데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입니까? 그죠? 나는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종목은 올라가네? 이거는 투자 수요가,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보통 고가에서 충분히 이렇게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다리다 지쳐서 손절하는 물량들이 꽤 많은 시기예요. 그게 10월 달, 11월 달에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JW 신약은 지금 이번 겨울은 좀 어려웠지만 제가 개인들의 수급들을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보니까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진짜 많이 들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12월 달로 보니까요. 이 종목에 있어서 신용 잔고가 거의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들이고 개인 투자자의 지분 역시도 계속 줄고 있어요. 여기 하단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와 개인 지분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지분들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 바뀜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JW 신약은 머지않아 한 차례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 매물벽, 딱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부딪힐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한 7,500원 정도가 보입니다. 제 차트를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딱 눌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 10월 초에도 화살표가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거기가. 그 자리를 못 넘어가면은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매물이 한번 크게 쏟아지고 난 다음부터 쭉 무너져가지고, 그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만들게 됐는데 지금 7,500원 정도에서 매물이 또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서 한번 벽이 생겨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요건 나중에 이 지표는 강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만약에 단기 관점으로 보신다면 내년 초에 7,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겠고요. 비중이 너무 크세요. 40%면은 지금 이거 말고 더 우량하고 좋은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너무 여기 개별 이슈 종목에 너무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7,500원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한 8,500원 선, 조금 더 본다면 9,000원까지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길은 열려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해요.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 7,500원 드리고요. 내년도까지 한번 쭉 길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최종 9,000원까지 전망해 드릴 테니까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가로 생각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하의 가격에서는 팔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도와드렸습니다. JW 신약은 단기적으로 7,500원 정도에서 종목 교체 권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한양행. 네, 유한양행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23만 8,500원에 20%. 네, 23만 8,500원에 20%. 혹시 최근에 반등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근데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매수하셨는데 좀 답답하시죠? 예, 네, 그럼 전문가님께 정확한 진단 받아보면서 대응 전략도 챙겨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유한양행 종목입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어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요? 자, 유한양행 하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 일단 시청자님께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요거 사신지는 잘 보고 있어요. 네네. 요거 혹시 지난달 들어가셨나요? 예, 예. 지난달에 한참 이거 주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가신 거죠? 예, 그죠? 맞아요. 예. 그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던 시점입니다. 그런가 봐요. 네, 그 뒤로 이제 힘이 많이 없는데 이 예. 종목이 그 내년 초에 또 일정이 있는데 예. 그 올해 초에 이제 JP 모건에서 진행을 하는 예. 헬스케어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거기에 유한양행이 초청이 돼가지고 예. 참가를 했단 말이죠. 예. 거기서 유한양행을 알아본 많은 기업들과 이렇게 딜을 좀 하다가 올해 예. 11월 달에 그게 잘 풀려가지고 대규모 11조 원대 수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있었던 재료 때문에 11월까지 예. 가서 주가가 대박이 난 거죠. 예. 자,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3주 뒤에 또 관련 행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 때문에 예.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매수가는 뭐 가볍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때도 그랬지만 올해 1월 달도 보시면은 분명히 예. 좋은 내용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2월까지 예. 빠지다가 한 3월쯤에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주가가 호재가 나와도 바로 가지는 못하고 좀 시간이
지나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예. 딱 봤을 때 뭐 한 25만 원 정도는 가야 그래도 좀 수익은 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죠? 한 25만 원, 26만 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내년 1분기 좀 지나고 나서 한 3, 4월 예. 정도까지 보신다면 방금 예. 말씀드린 25, 예. 6만 원까지는 일단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자금들이 좀 급하게 쓰셔야 될 자금들이 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또 가져갈 수 있으세요? 예. 오케이. 그렇다면은 저는 1월 달에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 호재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예. 지난번처럼 좀 늦게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실적 발표 나오고 그때쯤 예. 해가지고 25만 원, 26만 원 예. 사이 드릴 테니까 그쯤 예. 올라가면 정리 한번 하시고요. 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 한 번 매도하시고 나중에 예. 주가가 또 내려와서 한 20만 원 근처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바닥 정도에서 한번 담아보세요. 아, 다시. 네, 한번 팔고 20만 예. 원쯤에서 다시 들어가서 또 예. 24만 원쯤에서 팔면은 아마 수익이 한 20%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엔 제가 볼 때 한 두어 번 정도 매매 타이밍이 있어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좀 애매해요. 예. 한 20만 원, 뭐 19만 원 이 정도면은 진짜 좋겠는데 조금 예.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때요. 네네. 막 지켜봤는데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 구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예. 예. 근데 오늘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는데 예.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예. 너무 안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그냥 시장 예. 오늘 다 빠졌는데 시장보다는 좀 좋은 종목이다. 좀 아. 우량주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고요. 진짜 예.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한 3, 4월 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잊어버리고 놔둬야 되겠네.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네. 아, 아니 그게 올 건가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묻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어머님 앞으로 실적 잘 확인하시면서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7313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큐브 25,000원 20% 매입했습니다. 손절은 어디쯤 잡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22,0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손절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보니까 오늘 뭐 거의 질문하시는 분들이 바이오주들이 진짜 많아요. 바이오 제약주, 제가 아까 그 헬스케어 말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제약업종도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 그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사실 좋은 종목보다 나쁜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요거 제가 그 최근에 동성제약이라는 종목 역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좀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그 다음에 ST큐브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뒷자리 우리 문자 주신 분 1907님께서 동성제약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수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급하시면은 자 동성제약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그죠? 최근에 이제 뭐 경남제약이 거래 정지 들어갔고요. 동성제약은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죠? 지금 바이오제약 업종 자체가 많이 좀 힘든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다른 종목들도 이슈화가 될 수 있어요.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성제약이 지금 잘 가다가 그죠? 쭉 빠져가지고 이미 저점까지 왔는데 거기서 악재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빠져버렸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나 좀 큰 기업들은 그래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중소기업들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동성제약을 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정도에서 들어갔다 그러시면은 일단 기다려 보시고 가져가시면은 내년 초쯤에는 복구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이슈가 잘 끝나야겠죠. 리베이트 이슈가 잘 끝나야겠지만 정리되면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4, 5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이분들 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음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꼭 조심하시고요. 너무 고가에서 사는 것들은 피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주신 ST큐브로 바로 넘어가서 연속 분석 드리도록 할게요. 자, ST큐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는 구간에서 편입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날 20%짜리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거래 없는 조정. 저 같으면 이때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 다음날 9% 반등, 그 다음날 13% 반등 쭉쭉쭉 보이죠. 제가 이 구간에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설명드렸었죠. 분봉 차트 보시고 30분을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점 시그널 보고 사면은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12월 7일 날 갑작스러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날 하루 쉬고 12월 11일 날 아침 10시 30분에 저점 시그널이 발생을 했어요. 저라면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 얼마에 샀었어요? 25,000원. 물론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은 그래도 좀 아쉽잖아요. 그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자, 지금 주가는 매매 타이밍을 지나갔고요.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지나가서 밀리고 있는 중이에요. 22,000원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글쎄요. 차라리 급락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담았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겠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본전까지 오면은 이거 기회다 생각하고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매매 기법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급락한 다음 날에 매매하는 방법, 그죠? 저점 시그널, 그리고 잘 가던 종목이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 공략하는 방법들. 이것만 잘 익히시면 제가 볼 때 뭐 바이오가 됐던, 정치인주가 됐던, 뭐 다른 테마가 됐던 다 매매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다행히도 이틀 동안 주가 빠졌는데 거래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인 25,000원 선까지는 그래도 반등 예상을 하니까요. 본전에서 종목 정리하고 다음번에 눌리는 다른 종목들 또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CES 관련된 종목들을 공개 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종목들로 한번 교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틱큐브 종목 저점 시그널 보인 종목인데요. 종목 교체 권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모두 도와드렸고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개 방송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CES라는 이슈가 이게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1,500개 이상의 기업이 나와서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들이 매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 초에도 있었고 5년 전, 6년 전에도 매번 있어 왔어요. 사물인터넷 1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한 이유가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손실 구간이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가장 강한 재료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초에 있을 가장 빅 이벤트 중에서 CES를 선정을 했고요. CES의 주요 5가지 테마 중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주요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에 묻어두시고 올 연말은 편안하게 보내셔서 연초에 수익 거두시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꼭 참여하셔서 상승할 종목들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투나잇 검색을 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깜빡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공개 방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대박스쿨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대박투나잇 2부에서는 주식 4대 천왕이 진행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